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누구나 경찰의 피의자로 사건이 입건되거나 혹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전제 하에 수사 또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 흔히 있죠.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수사 실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변호인으로 맡았던 사건은 의뢰인인 피의자가 이제 어떤 여성에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였죠. 그래서 그 피의자가 조사도 받기 전에 경찰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피해자가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거짓말로 고소할 리가 있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사건이 커지기 전에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당신은 나이가 있는데 그 어린 여자를 채팅으로 만나서 겁을 줘서 관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경찰은 이미 이 고소당한 이 남성이 이미 성폭행을 했다는 전제 하에 묻는 질문인 것이죠. 이게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과 통화한 후에 정말 당황한 그 남성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선임을 한 것이죠. 예,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조사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사를 받는 경우를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은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전적으로 믿고 피의자는 거짓말을 한다는 가정을 하고 자백을 유도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만약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은 비슷한 질문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거나, 또는 피의자가 부인하기 때문에 경찰은 짜증난다는 태도로 조사를 하면 피의자가 정말 당황하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게 수사 실무 현실이고, 그렇다면 혼자 조사받는 것보다는 변호인이 옆에 앉아서 경찰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충분히 상의해서 조사를 받는 게 낫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경찰에게 반복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잠시 잠잠해지다가 오히려 유죄 추정을 하는 스타일로 조사를 이어가고 또 반복 질문을 하다가, 그러면 계속 조사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미리 질문 상황을 준비하지도 않고 피의자한테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니까 조사가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의미 없는 조사를 1시간, 2시간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린다고 하면, 사실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됩니다. 더구나 경찰의 수사 태도마저도 강압적이거나 피의자 진술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 진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현재는 무죄인 상황이니까 겁을 먹지 말고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게 좋다. 그리고 경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후배에게 내가 겪은 사건을 설명한다라는 분위기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 태도가 만약에 기분이 나쁘다면 즉시 바로바로 항의를 해서 조사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